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살의 김영수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저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주말에도 골프를 치거나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사실 취미를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준비해준 은퇴 설계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지루하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더군요. 평생 출근하던 습관 때문에 7시에 눈이 떠졌는데 회사에 갈 필요가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그렇게 푹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3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 이 정도 휴식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을 먹는 생활. 가끔 동네를 산책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뭔가 취미를 하나 가져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매일 집에만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60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취미를 가지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늙으셨네요. 퇴직하신 지 겨우 몇 달 만에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몇 달 사이에 제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딸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사진 찍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요즘 퇴직하신 분들 중에 사진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대요. 야외 활동도 되고 창작 활동도 되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도 남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이 든 사람이 배우기에는 늦은 것 같은데.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기술도 좋아져서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일단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기초 강좌라도 들어보세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초급 사진 강좌였는데 수강료도 부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가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퇴직 후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려는 분들이었죠. 강사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사진작가였는데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시간에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사님은 먼저 카메라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같은 용어들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강사님이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개는 우리 눈의 동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에서는 작아지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그것도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배운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카메라 하나 사도 될까요? 아내는 제가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반가웠는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메라 매장에 갔습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추천받아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니 그리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아무거나 찍어봤습니다. 나무, 꽃, 하늘, 새들. 처음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찍었는데 수업에서 배운 걸 적용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도를 생각하고 빛의 방향을 고려하고 배경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한 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쳤던 동네 공원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 이슬이 맺힌 풀잎, 산책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모든 게 사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사님은 매주 과제를 내주셨는데 예를 들면 빛과 그림자, 색의 대비, 움직임 포착하기 같은 주제들이었습니다. 과제를 위해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제가 이제는 새벽부터 일출 사진을 찍으러 나가고 저녁에는 야경을 찍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단순히 사진 찍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사님은 사진의 역사, 유명한 사진가들의 작품, 사진을 통한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 안셀 애덤스의 풍경 사진, 스티브 맥커리의 인물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사진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는 배우셨으니 각자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무엇을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찍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가세요. 저는 그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갔고 하루에 적어도 서너 시간은 사진 촬영에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동네 주변을 찍었지만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사진 촬영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북촌 한옥마을, 청계천, 한강공원 그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를 달리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과 골목길 사진이었습니다.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통인시장 같은 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시장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시장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할머니의 주름진 손,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모습, 시장 골목의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 렌즈에 담기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장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사람들과도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게 부끄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찍다 보니 많은 분들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며 포즈를 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자리에서 카메라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다들 신기해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광장시장에서 40년 넘게 빈대떡을 부쳐 파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 양해를 구했더니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할머니 옆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빈대떡을 부치는 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빈대떡, 손님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 촬영이 끝나고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새롭네요. 평생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찍는 사진이 단순히 제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시장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모습, 그곳에서 평생을 일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게 제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권유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진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제 가족과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꾸준히 사진을 올리면서 팔로워가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사진이 정말 따뜻하네요. 시장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했다며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사진집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취미로 찍은 사진이 책으로 나온다니. 하지만 출판사 담당자는 진지했습니다. 요즘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사진은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시선이 좋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도까지 각 지역의 전통시장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는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활기찬 모습을,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전통 한옥과 어우러진 시장의 모습을, 제주 동문시장에서는 제주 특유의 해산물을 파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사진집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시장에 가서 어떤 사진을 찍을지 생각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내도 가끔 같이 따라 나섰는데 아내는 제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보네요. 1년 후 드디어 사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사진집에는 제가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찍은 사진 200여 장이 실렸습니다. 각 사진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사진을 찍을 당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진집은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고 몇몇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코너에 비치되기도 했습니다. 인쇄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진집 출간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처럼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홍보 자료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주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는데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진으로 기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비용도 제시되었는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석 달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이 지원하는 전통시장들을 방문하며 시장의 변화하는 모습, 상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찾아오는 손님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물에 매우 만족했고 덕분에 다른 프로젝트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사진집 출간, 강의, 상업 촬영 의뢰. 이제는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할 때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얻고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사진 관련 일로 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매일 의미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지 설레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도 보람 있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교류도 늘었습니다. 퇴직 직후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즐겁게 생활하니 가정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합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아빠를 보면서 저도 나이 들어도 계속 도전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제 사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진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신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퇴직자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자신도 도전해보겠다고 말씀하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 무기력하고 방향을 잃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진을 배우는 과정이 항상 쉬웠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거나 추운 날씨에도 촬영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 중요한 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60 넘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져가는 골목길이라는 주제의 사진 전시회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골목길들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6개월째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제 인생에서 전시회를 연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함께 사진을 배웠던 문화센터 동기들과도 여전히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촬영을 나갑니다. 각자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저는 단순히 사진 실력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얻었습니다. 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제 수강생 중 한 분은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출 사진을 찍으러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저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낍니다. 중요한 건 열정과 의지입니다. 물론 사진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취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서예나 그림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악기 연주를 좋아하십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시도해봐야 합니다. 저도 사진이 제게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습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순간을 포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같은 장면도 1초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빛의 각도가 바뀌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제 사진 촬영 과정이나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편집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한 사진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퇴직 후 사진으로 제2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 지난 5년을 돌아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만약 그때 딸의 권유를 무시하고 계속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는 80세에 사진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즘은 해외 출장도 종종 갑니다. 한 여행사에서 사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진 강사로 동행하는 겁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해외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이 일은 여행도 하고 수입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일본,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퇴직 전에는 해외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1년에 서너 번씩 해외에 나갑니다. 아내도 요즘은 제 일정에 맞춰서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아내는 자유롭게 관광을 하고 강의가 끝나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요즘처럼 부부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당신 사진 시작한 게 우리 결혼 생활에서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사진을 하면서 제 인간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들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 수강생들, 시장 상인분들, 다른 사진 작가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진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사진가의 경험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강의 후에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진을 통해 사회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와 함께 독거노인 분들의 초상 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하셔서 시작한 일인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사진을 찍어드리면 옷도 단정히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고 오십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지난달에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찍은 전통시장 사진들을 전시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이랬지, 이 시장 나도 가봤어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사진이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촬영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원하는 사진을 얻지 못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계획한 촬영을 못할 때도 있고 신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즐거운 도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새벽에 일어나서 경복궁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지만 눈 덮인 궁궐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서 있는데 해가 천천히 떠오르면서 눈 위에 황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중 한 장은 나중에 한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상금은 200만 원이었는데 돈보다는 제 사진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심사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에는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작가의 순수한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후배 사진가들을 멘토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사진을 시작한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사님과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분은 5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제 사진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점점 사진에 빠져들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지금 제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느낍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좋은 사진을 계속 찍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관리도 신경 씁니다. 사진 촬영 자체가 운동이 되기는 하지만 따로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수영을 하니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제 목표는 적어도 80세까지는 활발하게 사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이상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일본 사진작가는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분처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점은 나이 듦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찍는 시장 상인 어르신들의 사진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건 젊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저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변하지만 내면은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한 전통시장에서 60년 넘게 꽃을 파신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할머니는 90살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매일 시장에 나오십니다. 제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인데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싱싱한 꽃의 대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의미 있게 살 수 있구나. 지난주에는 한 중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최근에 제 영향을 받아서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40대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저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부자가 함께 같은 취미를 즐긴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사진 이야기로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제 손자도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학교 과제로 존경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게 있으면 할아버지 인터뷰해도 돼요? 손자의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진 에세이집을 쓰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를 글로 담아내려고 합니다. 사진과 글을 함께 엮은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글쓰기는 사진보다 더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설렙니다. 제가 퇴직 후 사진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이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 35년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셨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사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작했을 때도 63세였습니다. 지금 70이 넘어서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우세요. 저도 처음에는 카메라 매뉴얼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노출이 잘못되어서 사진이 다 까맣게 나온 적도 있고,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한 사진만 수백 장 찍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진이냐, 취미로만 해라, 돈 벌 생각은 하지 마라 같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미가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사진으로 수입도 얻게 되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은 의미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은 그에 따라온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취미를 즐기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퇴직 후의 삶이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도 전반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설렙니다. 이 설렘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설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렘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